네, 코스피는 이번 주 반등하면서 2600선에 안착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됐던 저항선 2650 부근까지 올라온 건데요. 이쯤 되니까 김영구 대표님, 이제 정말 안정적인 반등 후에 저항이 도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예측하고 계십니까? 맞긴 맞는데 또 틀리기도 한 거예요.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네. 거래소 지수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거든요. 계속 올라가면서도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돌파를 못하는 형국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요즘 조금 달라진 거는 외국인들이 전사적으로 그냥 보따리 싸들고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것 때문에 좀 더 여유는 있을지 몰라도 2700과 2800선 지금 파란 선을 그려놓은 그 자리가 계속적인 저항으로 남게 될 겁니다. 따라서 2700을 쉽게 넘을 것 같지만 쉽게 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계속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형편없이 탄력이 저하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아래 보면은 700포인트의 지지선이 또 강력하게 대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돌파는 750을 돌파하기는 힘들고 또 700을 깨기는 힘들고 그런 사이에서 박스권의 연장 상태가 된다는 얘기고요. 거래소 지수의 시총 상위주들이 강하다는 얘기는 결국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주들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허인남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코스피 반등에는 반도체 대장주들의 어떤 지수 견인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쪽을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해석이 필요한 자리일까요? 네, 그 김영구 대표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양 시장의 어떤 수급 포지션의 이제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연초에 주도했었던 이제 중소형 그 섹터 주도주들이시고 다시 한번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 중심 이제 코스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모건 스탠리가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목표가 상향 이슈도 더해지면서 좀 수급에 좀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그 상승을 하면서 이제 그 3월 초까지 형성했었던 이제 직전 고점인 2,650선 부근까지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단기 저항은 이제 일부는 형성될 수 있겠지만 다음 주 좀 산적해 있는 어떤 국내 정치 이슈들 그리고 또 트럼프 입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관세 전쟁 관련한 이슈들을 소화하면 충분히 2,700선과 뭐 2,750선까지는 뭐 중기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경계성을 높이는 요소들은 여전합니다. 뭐 지금 탄핵 심판 결정 지연이 좀 되고 있고요. 공매도 재개가 월말에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상호관세 부담 이슈 등이 또 있는데요. 뭐 복잡합니다. 이동우 대표님, 지금은 어떤 시장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다 보세요? 뭐 일단은 좀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우호적인 상황들도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기술적으로도 2,680에서 한 2,700 정도의 포인트에서 저항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나온 뉴스로는 이제 반도체 쪽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수급의 주체가 이제 바이오나 제약 그리고 조선이나 방산 쪽에서 그동안에 조금 핍박받았던 이제 바이오 제약이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들인데 네. HBM용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서 레거시 반도체와 이제 여타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거 강세를 좀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장비주들의 실적 확인까지 된다라면 추가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분명히 매수 포인트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해소되어야지만 추가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여건들이 훨씬 더 좋아지고 외국인들의 수급 여건 그리고 원달러 환율까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만 해소된다라면 아마 다음 주 시장도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김진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는 시황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그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향후 그 단기적으로 이 시장의 방향성은요 결국 금리 인하에 있다고 봅니다. 금리요. 예,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다음 주의 방향성 이 부분이나 또 다음 달 전통적으로 4월 달이 이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이 부정적인 의견을 좀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일단 이 금리 인하가 중요한데 이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2%대에서의 안정 그리고 고용률이 좀 일부 악화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왜 트럼프는 지금 이 관세 정책을 크게 밀어붙이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결국 해답은
트럼프가 이 단기적인 경기 악화를 일으켜가지고요. 소비 금리를 둔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약간의 디플레를 유발시켜가지고요. 이 연준으로부터 빠른 금리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따라서 이 트럼프의 무차별적인 그 관세 전쟁의 이 향방이 그동안 우리가 예상해왔던 그 협상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트럼프하고 그 미 행정부가 보고 있는 적정한 수준의 그 경기 악화로 인해서 연준이 그러니까 제롬 파월과 지금 트럼프의 약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그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게 하는 시점이 바로 이 관세 전제 형방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요, 즉 그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다음 FOMC가 이제 5월 6, 7일에 이제 있거든요. 네네. 때문에 이때까지는 다시 숨고르기 장세 또는 의외로 좀 더 출렁이는 그런 조정 상세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쪽 제약바이오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렇게 대장격인 이쪽이 흔들리니까 코스닥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시총 1위죠. 알테오젠이 일단 차익 실현 물량 부담 등으로 인해서 이번 주 흐름이 또 상당히 안 좋았고요. 오늘 보신 것처럼 HLB 같은 경우는 지금 FDA 승인이 재차 불발됐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지금 네 분과 이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허인남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보죠. 뭐 시각을 바꿔야 될 타이밍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뭐 코스닥 제약바이오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종목이 이제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이번 주 이제 코스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이제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우선 이제 알테오제는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의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에서의 좀 좋은 실험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상용화가 늦을 수도 있다는 분석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오늘은 또 HLB까지 장중 하한가로 닫으면서 전체적인 변동성을 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만 빠졌다기보다는 이제 이번 주 코스닥의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코스피로 옮겨가면서 좀 순환매 성격의 좀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이런 일부 종목들이 이제 단기 변동성을 축소하고 좀 추세적으로 이제 횡보를 이어가거나 그래도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700선에서 다시 한번 이제 외국인이 오늘처럼 순매수로 전환한다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코스닥의 중수형 중에 순환매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제약바이오 업황을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호재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다 소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또 언젠가는 반등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동우 대표의 투자 전략은 어떠신지요? 일단은 바이오제약이 작년 한 해 이제 조선 방산과 함께 가장 시장을 이끌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에 고가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걸 좀 준비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제약도 이제 옥석가리기가 다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장에 이제 뭐 유한양의 초록 공개 그리고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 등은 분명히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분위기가 많이 지속이 됐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공매도 재개로 인한 단기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향후에는 이제 3월 말 그리고 4월, 5월까지는 이제 바이오제약 학회 이벤트 등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고요. 학회 이벤트가 생기면 이제 기술 이전도 다양하게 또 나올 수 있는데 그 관련 종목들을 이제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유럽 폐암학회 그리고 4월 초에는 이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의 국제학회 그리고 4월 25일에서 30일에서는 미국 암학회 그리고 5월 30일에서 6월 초까지에 있을 미국 임상 종양학회 등이 있어서 네. 아마 글로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상반기에도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어서 아마 지금 유한양행이나 뭐 초록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뭐 리가캠이나 ABL 바이오 이런 중대형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더 지속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주요 일정까지 업황 관련해서 체크해봤습니다. 김영구 대표님, 알테오젠의 이번 주 하락을 보셨잖아요. 네. 이게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한 자리라고 판단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자리죠. 일단 알테오젠이 꺾어졌다는 얘기는 바이오제약 쪽에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 그 차트에서 빨간 화살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양쪽에 두 개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쌍봉 고점입니다.
그 쌍봉 고점을 주봉인데 주봉상 쌍봉 고점을 만들어 놨다면 여기서 더 치고 가기는 진짜 힘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먹을 건 없고 하락할 수 있는, 그래서 손실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잘 견딘다고 해도 알테오젠 기준으로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등락거드, 박스권 등락거드 잘 견뎌도 그거고, 그렇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35만 원을 좀 일시적으로 깨뜨리고 하향 추세를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네. 알테오젠이 그렇게 되면 나머지 바이오주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경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지인 대표께서는 어떠세요? 같은 맥락으로 보십니까? 예, 뭐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올해 코스닥이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코스닥의 상승은 이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에 달렸다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피의 방향성하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이제 금리 인하에 향방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약바이오주는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미 그 작년 하반기부터 상대적으로 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그 예상보다 지금 속도가 늦어지고 있죠. 이런 그 시점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이제 HLB 때문에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큰 어려움을 겪으셨으라고 보는데, 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네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부 미비점이 또 여전히 남아 있고 이것을 이제 보완해 가지고 5월달에 제출을 하고 이제 7월달까지 또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에 이제 오늘 바로 이제 하한가로 직행을 했죠. 월요일 날도요. 대부분 이런 이제 악재가 크게 나오면 추가 급락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연 그 하한가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과거의 그 경험상으로 보면은 2번 연속 하한가를 맞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네. 제 계산을 해보니까 하한가 가격이 그러니까 월요일날 추가로 하한가를 간다면 32,550원 정도 되거든요. 이 가격대에서 보니까요, 쭉 앞으로 과거에 이제 주가를 보니까 한 27,000원대 그리고 27,000원에서 23,000원대까지 지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급락 출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은 분명히 나올 거고,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간은 좀 걸릴 거예요. 이제 5월까지 또 보완하고 다시 또 7월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는 아마 지속적으로 또 이 박스권의 등락을 좀 만들어내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승인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가져가 보시라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저희가 섹터 분석하는 김에 이제 방산 쪽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뭐 방산 쪽도 주도주까지 올라서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상당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약간 기세가 한풀 꺾인 그런 흐름이었죠. 투자 스탠스를 좀 바꿔야 되나, 이쪽도 이제 투자 전략이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김영구 대표께서 방산 쪽 먼저 한번 점검 도와주시죠. 예, 방산주들을 최근 들어서 봤는데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그래서 재료는 무궁무진하고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르면 뭐가 문제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기의 평균 가격 대비해서 올라가 있는 20, 30% 이상씩 올라가 있는 이런 종목들에 당연히 물량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방산에도 연결되고 조선에도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연결이 될 텐데, 네네. 문제는 제일 큰 게 하나에어로가 또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지선을 제가 그어드릴 건데 그 지지선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그걸 깨버렸다는 얘기는 그 나머지 쪽도 별로 좋지 못한 상황들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지지선의 가격들을 거기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하나 에어로가 원래 69만 원이 지지선입니다. 이거 깨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63만 원 선까지 떨어졌죠. 결국 하나 에어로는 당분간 힘든 국면을 맞이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고 아무리 수주를 많이 해도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고 앞으로는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하나에어로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방산주들은 이제 좀 조심하시는 전략,
조선주들도 같이 함께 싸잡아서 좀 조심하시는 전략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 조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허예남 대표님, 연초까지는 사실 중소형주의 어떤 순환적 움직임이 계속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대형주가 살짝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다시 뭔가 바뀌나 이런 생각을 하실 법하거든요. 어떤 지금 시황 전망이 가능할까요? 네, 그 말씀하셨던 이제 연초에 움직였던 그 섹터들의 그 하나씩 나열을 해보면 뭐 로봇 그리고 유리기판, 뭐 재건, 우주항공, 원전 뭐 이런 중소형 테마였는데 특히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의 외국인이 그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또 반대로 코스닥은 770선에서 이제 700선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연초에 주도했던 섹터군들은 모두 조정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각 섹터에 포함된 종목이 내렸다기보다는 이제 코스닥의 조정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수급이 이제 순환매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외국인이 2,650선 정도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코스피에서도 이제 단기 기준으로 해서는 일부 좀 차익 실현의 욕구가 드러날 겁니다. 네. 반대로 또 코스닥은 이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700선까지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에서 이제 21일 다시 한번 처음으로 이제 순매수를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의 변화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이렇게 좀 조정을 준, 그러니까 연초에 주도했었던 이제 섹터 주도주들은 다시 한번 이제 반등 시세를 이제 준비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개인들이 그렇게 쉽게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2,650선 부근까지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전망에 대한 그 예측 밴드 등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동우 대표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다음 주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미국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코스피 움직임을 예상하시는지요? 일단은 상승이 조금 빨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아마 거의 공통된 의견 같은데요. 뭐 4월 2일 날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고요. 뭐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재개가 이제 3월 31일부터 시작이 되면 아마 고가의 종목들은 그 대상의 가장 1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 이슈 중에 하나인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느냐 아니면 이게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완전히 지금과는 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야지만 국내 증시가 조금 더 활개를 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요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국내 증시는 작년 꼴찌에서 올해 확실히 탈꼴찌를 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충분히 상승력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처럼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상승의 폭을 두기보다는 천천히 우상향 하는 이 반등세를 조금 더 주목하면서 종목별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시는 게 뭐 크게 기조가 변하진 않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자리, 단기적 조정 등은 거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 대표님, 뭐 그렇다면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네. 현금을 가지고 있자니 그것도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네. 필요한 다음 주의 전략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방향성은 다시 좀 숨고르기 그리고 또는 좀 이제 조정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미국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트럼프의 입인데 이 상호 관세를 과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상호 관세가 이제 4월 2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좀 남았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뭐 다행스럽게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뭐 정책 변화의 소리가 들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미 증시도 일단은 지난주 저점까지 다시 쌍바닥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되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550선 정도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한 700선까지 지지 테스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요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개별 테마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테마별로 또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구 대표님 아까 2,700, 800선의 저항 말씀하셨는데 그 구간 보면서 대응하면 되는 걸까요? 2,800은 아직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700까지. 2,700 고지도 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넘으려고 치면은
돌발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그 나쁜 그렇죠. 얘기들이 네. 계속적으로 상호 관세부터 시작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따라서 코스피 지수를 이쁘게만 보지 말아라. 다만 지켜줄 뿐이다. 누가? 삼성전자가 지켜줄 거다. 네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과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장이 꺼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치고 나갈 메리트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등락거듭의 개념으로 생각해달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인지하시고 본인의 원칙에 맞춘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